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부터 464년 사이에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자로서 다니엘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와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도와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인데 인도 인구는 10억이잖아요. 인도와 구수까지.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 대제국의 왕이 이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이라는 뜻은 바사 제국의 왕실은 엑바타나와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수산 등 여러 도시에 궁전을 갖고 있던 바 수산궁은 겨울에 머무르는 피안지였다. 수산궁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머무르는 궁이니까 여기가 좀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즉위하고 거기서 왕이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되었어요. 3년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각 도의 방백들 수고하고 아주 백성들을 다스리느냐고 수고하고 힘쓴 그런 방백들과 또 신복들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장수 각도의 귀족 방백들이 다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즉위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 통치자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 127도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들, 수령들을 방백들과 또 전쟁에서 용맹하고 또 자기 신복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통치자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러한 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잘 통치해야 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나니라. 그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베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0일이면 약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니까 멀리서 수천리 되는 데서 오잖아요. 수천리 되는 데서 말을 타고 몇 달 동안 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니까 그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아마 이제 순번을 정했겠죠.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이렇게 방백들과 또 신복들을 다 청해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다 방백들과 귀족들과 신복들 이런 그 장수들이니까 얼마나 그 화려하고 또 권위가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렇게 각 나라에 무슨 G21이니 또 G7이니 해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모이면은 아주 각 나라의 모든 그 매스컴이 주목하잖아요. 그 당시에 127도의 후령들이 다 모이면 모든 각국에서 그 아수에로 왕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위력을 가시하는 거예요. 가시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 권세와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널리 반포하기 위해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서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성, 수산, 대서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그 7일 동안 그 수산성에서 수거한 손님 대접을 6개월 동안 잘한 그 공로자들 또 수고한 사람들 또 특별히 그 상을 받을 만한 이러한 그 또 우두머리들을 다 데려다가 또 다시 연회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통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127도의 방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각 나라의 방백들 아니에요. 방백, 우두머리.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 사람들과 귀족들을 대접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통치를 잘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해야지만 대서인민들이 편하고 또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왕이 덕이 있는 분이라구나. 아주 왕이 배짱도 세고 또 용맹하고 덕도 있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 휘장, 그 왕이 연회를 베푸는 그 천막 같은 거죠. 그것을 백색, 흰색과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얼마나 부여하면은 금과 은으로 그 방백들이 앉는, 귀족들이 앉는 그런 걸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국 황실에 금으로 만든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각국의 그 귀빈들이 오면 그 의자를 내서 이렇게 앉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수에로 왕은 127도에 온 왕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이제 지위에 따라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깐 돌도 아주 좋은 돌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진설했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다 술잔이 금잔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 금이 풍부해가지고 그 금방패를 300개씩 만들었잖아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금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잔으로 마시게 했느냐? 그 방백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임금, 왕이 그 각 도를 다스리는 방백들과 장수들, 귀족들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지만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방백이 요번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왕이 베푼 연회에 가서 아주 그냥 귀족 대우, 아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대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 약소한 대통령은 아주 이 대국 큰 나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그 통치자들이 아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냐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무시합니다. 이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 또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그 잔의 그 식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거기 새긴 그림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고 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잘 준비한 거예요. 외교 그 정책을 잘 하는 겁니다. 또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 왕이 내리는 그 술이 아주 술도 모양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것 같죠. 고급.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그 규모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흥청망청 모양 먹고 그냥 막 뭐 토하고 막 그냥 꼴불견. 술 취하면 꼴불견이잖아요. 비틀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술을 마셔도 아주 귀풍이 있게 귀족답게 이런 질서가 있겠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에요. 그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또 그 방백들과 귀족들 장수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그 왕후가 또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부녀들, 그 부인들에게 잘 대접을 해줘야지만 또 그 자기 권위도 있어갖고 남편을 잘 공경할 거 아니에요. 남편만 잘 대접받고 부녀들은 대접 못 받으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근데 몇 달씩 걸려서 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 정책을 그 왕후가 잘 해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대통령 부인이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막 욕먹이고 해요. 어디 의전을 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걸어가야 되는데 그 부인이 먼저 걸어가가지고 그냥 욕을 먹고 그랬잖아요. 그 의전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왕후가 아주 그 내조를 잘 하는 겁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7일 되는 날에 이 왕이 이제 아주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동안 잔치도 잘 해서 이렇게 그 방백들을 다 대접하고 귀족과 장수들을 그리고 이제 또 그 수고한 그 인민들을 위해서 수고한 인민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아, 이제 아주 그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왕후 에스디를 좀 불러다가 그 자기 부인이 아주 아리따다고 그랬어요. 뭐 전국에서 최고 뭐 절세 미인이겠지. 수천 명 중에서 뽑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좀 자랑하려고 잘 그 면류관을 쓰고 왕후의 그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왕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방백들을 위로하고 좀 남편의 체면도 이렇게 좀 살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이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7명을 보냈어요. 내시들을 7명을 보냈어요.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고 7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그 왕후를, 자기 부인을 모셔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오기를 싫어했어요. 왕후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 왕후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왕후가 와가지고 그 방백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와가지고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각 나라의 방백들, 귀족과 장수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그 위로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애도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왕후가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 있는 방백들도 생각하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왕이 이제 그냥 그 체면이 떨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왕이 그 규례, 규칙과 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모사들, 또 책사들, 법률가들을 가리켜요. 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와 무무간이라. 이 바사와 메대를 다스리는 7 방백이 최고 중요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와 구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식민지예요. 식민지고 이것은 본토의 가장 그 우두머리들입니다. 왕의 오른팔과 같은 자들이에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왕이 이 7 방백들에게, 법률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무간이 왕과 방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 왕만이 아니라 각도 방백들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왕의 체면이, 왕의 위신이 서야지만 그 왕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각 나라 그 식민지 제국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 백성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이 소문이 왕이 6개월 동안 그 방백들과 장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그 마지막 날에 왕후를 불러다가 이렇게 인민들을 또 최고의 그 방백들, 왕의 오른판들을 데려다가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 왕후가 외교 정책을 잘못한 거야. 외교를 잘못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왕의 체면이 엉망이 돼가지고 127도를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그 국민들이 그 부인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은 그 방백들의 부인과 백성들의 부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언을 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죠. 아주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와 와스디를 청하여 또 오지 않고 말을 안 듣고 교만해서 그 왕의 부인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하는 소문,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모든 그 소문이 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은 부녀에게 전파되면 그 부인들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죠. 그 남편을 왕의 부인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하면은 그 소문을 듣고 부녀들도 남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올바른 무무간이 잘 그 법률대로 해석한 겁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 왕후의 그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이 소문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왕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백성들하고 방백들이.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 조서를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 때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한 그 왕후를 폐위시키려는 거예요. 부인을 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교만해가지고 이 왕후의 자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이 왕후가 자기도 왕의 부인인데 왕이 술이 좀 취해가지고 자기를 부른다고. 왕이 그 술이 취해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자기를 즉흥적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좀 자기를 무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후는 자기 체면을 이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 내가 왕의 체면을 잘 살려줘야지만 이 나라가 남편이 이
127도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안정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체면, 자기의 위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남편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고집,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왕위에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또 부인의 머리는 남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머리인 남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왕후의 자격이 쫓겨나서 폐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왕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 8장 6장 8절에도 나와요. 어인을 찍으면 금령으로 하면은 그 왕의 금령을 내리면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법이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엄격했어요. 이래야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에요. 그 왕위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 왕위의 머리를 잘라내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 소문. 왕의 말을 안 듣고 왕과 교만하다가 그 왕위의 자리에서 목이 잘려나가면 그 전국의 모든 남녀들이 그 교훈을 삼아갖고 순종을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